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측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손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6월이에요, 오늘. 6월 1일. 6월 첫날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은 오늘도 양복을 딱 입고 나오셨어요. 출근하셔야 되니까. 예, 저희 작업복이죠. 네. 노 변호사님도 정장을 항상 갖춰 입으셔야 네네. 대체로. 네,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들의 여름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여름만 답답한 게 아니고요. 예. 추나추동 다 답답합니다. 사시사철. 그래요. 남성분들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여성 법조인들보다는. 긴 양복 입고. 네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내려진 내용.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예, 대결로 들어가기 전에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죠. 두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네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여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시점에서 되묻고 싶은데요. 예. 청소년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젊은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무참히 살해되고 할머니들은 등산 갔다가 또 봉변을 당하고 예. 이제는 화장실 갈 수도 없네요. 술집에서. 예,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다 이 남성. 손 변호사님. 왜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고 혼나야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판정이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재판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방법이 없이 이 남성은 무죄였을 거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이 몽고하니요. 2014년 7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은 밤 9시. 한 남성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주변에, 그러니까 딱 술집은 아니고 술집 주변 남녀 공용 화장실로 한 여성이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서 칸막이 사이로 몰래 훔쳐보다가 적발이 돼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1심도 무죄, 이번 2심도 무죄. 두 번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세요. 남성 유죄라고 생각하시면 유죄 혹은 노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죄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무죄다라고 보시면 무죄, 손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죠.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3807님. 오늘도 손변이 악역이군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 근데 지금 손 변호사님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무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은 예.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따라서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잘못됐으면 해야 되는 건데 예. 형법적인 형사상의 처벌, 형사 처벌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민사와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남성과 여성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뭐 여성이 살기 어렵다. 저도 동의하지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 문제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그 남성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법률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예.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더라도 예. 지금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법을 잘못 만들었든 아니면 일부러 그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든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도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거죠. 그럼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엿봤을 때? 일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서 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그런데 때. 제목만 보면은 되게 많이 처벌 범위가 넓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거는 이 사안에서도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만 처벌할 수 있느냐?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중 화장실. 그리고 또 그게 공중 화장실 법률에서 정하는 공중 화장실이 어디까지예요? 그게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간이 화장실인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공중 화장실이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그런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술집 주인이 자기 술집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만 제공하기 위한 화장실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지만 법에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그렇군요.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지금 그 손 변호사님 말씀은 이 사람이 뭐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아니요, 재판에 있었을 성적 거예요. 욕망까지는 있었어요? 네. 있다 해도. 그런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상한 게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지금 아까 말한 그 5가지 그 용도로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국한시켜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2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어떤 남학생이 춘천에서 했습니다. 재판이. 여학생, 그러니까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몰카를 쓰다 걸려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몰카를 엿보는 걸 넘어서 몰카까지 네네. 찍었어요. 그리고 술집 화장실도 지난 1월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예.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촬영한 남성이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술집 화장실도 그러한 그 범행의 장소로 이 각각의 그 북부지법이나 춘천지법에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에서만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물론 지금 손 변호사의 말씀이나 재판의 말씀, 그 판사님의 말씀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그런 공중화장실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술집 화장실은. 얘기예요. 근데 술집 주인들, 아니 네. 손님들만 쓰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학교 같은 그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이런 데는 사실 불특정 다수가 그 학교 학생들만 쓰도록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게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죄형 법정주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중 화장실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술집은 안 되느냐? 그게 학교에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등은 이제 공중 화장실 등에 속하니까. 그 학교가 공립학교인지 궁금한데요. 등에 속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공중 화장실 목욕장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좀 너무 법적인 내용으로 가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 화장실 등 그리고 목욕장업에서 정하는 목욕장 등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예시고요. 이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럼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뭔지예요. 그래요. 그게 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등 화장실이고요. 그 화장실. 두 번째가 목욕장업에서 정하는 목욕장. 또 하나가 모유수유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우리 법에서 처벌하는 공공장소가 됩니다. 그렇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시행령까지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야, 복잡하네요. 노 변호사님. 처음에 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6월 9일에 전면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적 목적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침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나 뭐 이런 쪽하고 국회의 성폭력범죄 특별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신설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때 말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중 화장실 이런 곳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행령, 아까 말했죠. 손 변호사님이 대통령령이 정했다.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 하면은 그 행정부처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는 맞지 않는 지금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입법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입법 취지라던가 여러 가지 그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당연히 이번의 범죄도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너무 시행령의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아라, 손 변호사님. 좀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그런 그 사유를 한정했을 때 그거 이외에 처벌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좀 자극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 뭐 특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 뭐 명예훼손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친고죄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김현정 앵커께서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고소를 해야 김현정 앵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체지하는 외국 원수,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그래요?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서 애초에 이거 목적이 외국 원수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국가 우리나라 원수도 포함되는 건데 법이 약간 잘못된 거다라고 해석을 해서 처벌할 수 있다면 물론 자극적인 예입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잡혀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형벌 규정은 굉장히 형사처벌 줄 수 있는 무서운 규정이니까 좁게 해석하고 그 문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5824님. 악법도 법이다. 손변편 드셨고요. 2322님. 죄형 법정주의가 아무리 미워도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법에 비춰서 위법함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죠. 처벌할 수 없죠. 손변이 옳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7631님은 규정이 없어서 무죄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을 바꿔야죠. 하셨어요. 한겨울님은 훔쳐본 행동이 잘못이지 훔쳐본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럼 앞으로는 화장실도 골라가야겠네요.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손 변호사님. 네. 그러면 엿봐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법이 잘못이 아니라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판사님을 욕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들이 왜 그동안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에서 나서서 법을 좀 바꾸자. 이게 너무 처벌배가 좁다고 한다면 넓히자. 모든 화장실에서 처벌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그렇게 바꿨다면 이 사람 유죄 나왔습니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판사님이 죄가 없다뇨.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 법 규정이 명확히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유추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추 해석은 법에서 허용이 되는 종류의 해석이고요. 따라서 그 해석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로 충분히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 가능했다. 왜냐하면 화장실 우리 판례나 우리 법률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화장실 한 칸,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 한 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독립적으로 내가 안주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주거 혹은 건조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건조물에는 객실이나 방실을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고 법의 목적이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화장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변을 보는 그 여성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주거 안녕의 평화를 해친 겁니다. 그렇다면 판사님이 본인이 보시기에 만약에 규정이 딱 들어맞지 않아서 이거를 만약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을 때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변경하면 공소장을 바꿨어야 된다. 건조물 침입죄로 얼마든지 요일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도. 그럼 검사분이 잘못한 거네요. 아니죠. 그거는 검사도 물론 검사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첫 번째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고 판사님 생각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요구를 하거나 본인이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동일관계, 기초사실의 동일관계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전부 다 고려해서 당연히 처벌했어야 되는 거죠. 건조물 침입죄, 손 변호사님. 건조물 침입죄 성립 가능성 충분히 있죠. 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왜 근데 바꾸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안 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 안 된 사람을 안 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려면은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검사님이 기소 안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검사가 기소 안 한 게. 판사님은 되게 두둔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이라도 그런 공소사실 변경할 수는 없어요? 지금요? 이게 안 되죠. 대법원 올라가는 거예요. 네. 2심까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2심까지만 되는 겁니까? 참 그렇게 되는 거군요. 마로님. 공중 화장실이라는 법률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확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추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이분은 보신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이러셨어요. 반면에 최영만님은 무리해서 법을 확대 해석할 수 없죠. 무죄가 될 듯합니다. 무리해서 법을 확대 해석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과 레인보우로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거 바탕으로 이번 판결 같은 건 어떻게 내렸어야 될까? 내가 판사라면 입장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나저나 노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네. 남녀 공용 화장실. 네. 우리 이번 강남역 사건에서도 그렇고 공용 화장실이 문제 많았잖아요. 너무너무 문제 많습니다. 사실. 화장실 가기가 싫어요. 난처한 일 당한 적 없으세요? 많죠.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집을 많이 가거든요. 예. 근데 술집에 가면 그 술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상하게 어떤 곳은 그 남성하고 여성이 같이 한 공간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특히 매우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맞아요. 들어가면 너무 민망하게 남성분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제가 본의 아니게 보기도 하고 또 내지는 내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네. 물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밖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남성분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네. 매우 난감하고 되게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이게 제가 좀 웃기게 말했지만 너무 불안해요. 정말. 여성들의 불안함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들도 편치 않죠. 불편하죠. 예, 불편한데 예. 사실 그 불편함 또는 불안감을 예.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그 부분을 제외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봤을 때 예전에 법 만들 때 잘못했구나 반성한다면 그렇게 법을 또 바꾸면 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손 변호사님 너무 오늘 지금 확신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엄청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안이 만들어지고 안이 올라가서 또 심사를 거치고 또 심사를 거치고 또 본인이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문구를 보면은 유죄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죄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이거 민사로 걸면은 이건 걸리는 건 당연하죠.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꾸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자도 뜨겁게 들어오네요. 8583님은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면 아쉽지만 처벌할 수 없겠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가 왜 있겠습니까? 이러셨고 이사벨님은 이분 여성일 거예요. 이사벨님. 앞으로 유사 범죄 가능성을 생각해서 본보기로라도 이거는 확대 해석을 해서라도 유죄를 선고했어야 되고 건물 침입죄를 적용했어서라도 반드시 유죄 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 과거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이런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 이사벨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엿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큰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자, 여러분의 문자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 몰카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몰카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다릅니까? 몰카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법이고 15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화장실에 침입해서 찍었든 뭐 지하철에서 찍었든 계단에서 찍었든 어디서 찍었든 간에 극장에서 찍었든 장소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당연히. 법조문 자체가 다른 조항이죠. 그럼 그 남성이 지금 엿본 남성이 만약 거기서 몰카를까지 당연히 유죄 판결이죠. 돌아볼 것도 없이 그럼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거 엿본 거는 분명히 봤잖아요. 여성이. 눈도 딱 마주쳤고. 네. 그럼 이거는 몰카나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지만 설령 비슷한 그런 그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냐. 저도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노 변호사님. 현행법 테두리에 해서 그럼 뭐가 되고 뭐가 안 됩니까? 여기 여성들이 좀 알고 있어야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엿본 거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이 쓰는 술집이나 뭐 가게에서 쓰는 화장실에서는 남녀가 같이 쓸 때 같이 쓰더라도 그 한 칸에 본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이니까. 참 복잡한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마감을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나왔군요. 저는 솔직히 이 딱 제목을 듣고 9대1 정도 예상했는데 그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남성.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67대 33으로 유죄 맞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손 변호사님, 선전하셨어요. 이게 역시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균형 잡힌 판단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63%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7%는. 청취자 문자 중에서는 이게 눈에 띄어요. 아까 몇 번이었던가요? 이분이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이상하다는 거는 노 변호사, 손 변호사가 다 동의하시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법은 반드시 상식에서 수용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 이 문자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사실 법을 바꿔서 처벌해야 되고요. 또 물론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유사한 이런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남녀 간에 같이 쓰는 공간에서의 범죄가 늘고 있다면은 예. 그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입법부도 국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 변호사님, 최후 변론. 사실 이건은 대통령령만 바꿔도 됩니다. 대통령령은 그 법무부나 정부 부처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되게 쉽거든요. 입법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입법자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건 아니고 입법 목적의 취지를 생각해서 입법자들이 말한 테두리 내에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규정을 좀 바꾸면 되는데 시행령을. 우리나라 약간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관료들이 그런 것에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입법까지 아예 다 바꾸는 게 대통령령만 바꿔야 됩니다. 시행령이라도 좀 빨리빨리 바꿔달라. 청취자 7201님이 우리나라에서 여자로 사는 게 참 힘드네요. 이 문자 주셨고 1260님은 혹시 라디오 듣고 술집 화장실에선 엿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오늘 소소한 듯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짚어봤고요. 시행령 바꾸는 것부터 빨리 좀 시작하라고 제가 지금 행정부 분들 듣고 계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